전세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매달 나가는 월세에 생활비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는 게 참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면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광명에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215세대 모집의 임대료는 8만원대부터 시작하고 무려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내 집 마련이라는 여러분의 오랜 바람에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동반자 임대박사입니다. 오늘은 광명에서 진행되는 국민임대 모집 공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공공임대 모집 공고는 처음 보면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격은 누가 되는지,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표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주택에 익숙하신 분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자격 요건이나 임대구조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안내드릴 핵심 요약 4가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정보가 낯설고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요약 이후부터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 전략부터 일정까지 하나씩 상세히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보시고 이번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무려 2년 만에 다시 열린 기회입니다. 그동안 광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존 입주자들은 좀처럼 퇴거하지 않았고 대기자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주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오래 머무를 만큼 만족도가 높은 단지라는 뜻이죠. 이번 모집 2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근본 공고가 나와 관련이 있는지 3가지 질문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주택이신가요?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소득과 자산은 어떠신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자동차는 개별가액 3,803만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셋째, 광명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청약통장 납입을 해오셨나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광명시 거주자에게 1순위가 주어지고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광명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만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붙었을 때는 이 기준들이 최종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자격을 갖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신청하느냐, 그냥 지나치느냐의 차이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다면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입주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월세는 기본적으로 20만원 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8만원대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납부하는 대신 매달 부담해야 할 월세를 확 줄일 수 있는 방식 덕분입니다. 단순히 월세가 저렴해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생활은 확연히 달라지실 겁니다. 당장은 작아 보여도 1년, 2년이 지나면 누적된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단지별 대기자 수는 많게는 46명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첨된다고 해도 기존 대기자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는 1년 이상, 경우에 따라 3,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당첨만 된다면 그 사이에 보증금을 준비하고 상호전환 계획을 세우고 이사 준비와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 시기를 불안정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안정된 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조건도 확인했고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상호전환 제도나 입지, 주요 일정 같은 부분이 아직 헷갈리신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확인해보며 이번 청약이 정말 내게 맞는 기회인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당첨이 될까? 라는 걱정이 드신다면 영상 후반부에서 소개해드릴 신청 전략까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전략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부터 확인하실 단지별 모집 정보입니다. 입지 좋은 역세권부터 조용한 실속형 단지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이번 모집, 누구에게는 기회가 또 누구에게는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 역세권 1단지입니다. 총 1354세대의 대단지로 이번 모집에서는 39, 46,
51형 세계 평형에서 총 70세대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51형은 35세대가 배정됐지만 기존 대기자도 42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46형과 39형도 각각 20세대, 15세대를 모집하지만 대기자 수는 그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집 세대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자도 많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선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이 모여 결국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2단지는 모집 호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51타입을 제외하면 대기자도 적어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오히려 신청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아 단지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모집 규모는 많지 않고 대기자도 적정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경쟁 흐름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아 6단지는 공급 평형이 39, 46타입 2개뿐이라 선택에 따라 경쟁률이 극단적으로 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모집 세대가 많으니까 유리하겠다, 혹은 대기자가 적으니 경쟁이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청약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흐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집 호수, 대기자 수만 보고 결정하면 정작 나에게는 생활이 불편한 단지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은 한 번의 선택으로 몇 년이 좌우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집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지가 어떤 입지에 위치해 있고 내 생활과 맞는 동네인지 입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명역세권 1, 2단지입니다. 이름처럼 역세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광명역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버스로는 일정거장 거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은 KTX와 광역철도 중심역이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1호선을 타기 위해선 석수역까지 이동해야 하죠. 하지만 장점도 분명합니다.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AK플라자, 광명중앙대병원 등 대형 상업시설과 의료시설이 밀집돼 있어 쇼핑, 여가, 병원 이용까지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인근 단지들이 조용한 주거지로 형성돼 있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께는 안정적인 입지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아지구는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주거지입니다. 서울 접근성은 오히려 이쪽이 더 우수합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엔 이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상가, 학교, 병원, 공원, 행정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안양천이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거주 만족도가 높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지까지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바로 비용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좋은 동네, 좋은 구조도 결국 내 예산과 맞아야 실질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약 20만원대부터 33만원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39형은 보증금 2,488만원에 월세 20만원, 가장 큰 51형은 보증금 4,870만원에 월세 33만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생각보다 임대료가 싸진 않은데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나의 수문제도 바로 보증금 상호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본인의 재정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최대 한도까지 전환하면 월임대료는 8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사항으로 지나칠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금이라는 형태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 비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우선 당첨되는지 입주자 선정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딱 3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할 것. 세대원 전원이라는 말은 등본상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24년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53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438만원, 1인 가구는 323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받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게 잡혀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개별 기준가액 3,803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평형이 작을수록 현재 거주지가 중요하고 평형이 클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39형이나 46형은 현재 내가 광명시에 거주 중이냐 아니냐가 당락을 좌우하고 51형은 청약통장을 얼마나 많이 납입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기본 선정 구조는 모든 평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우선순위로 걸러지고
그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 동점일 경우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선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거주 중이면 1순위, 부천, 시흥, 안양, 서울 구로금천구 거주자는 2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는 3순위로 적용됩니다. 1순위는 이 3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39, 46 타입처럼 작은 평형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평형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를 결정짓습니다.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그보다 적으면 3순위입니다. 51타입을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를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당첨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 점수는 몇 점쯤 나올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점 항목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감점 항목도 존재합니다. 먼저 가점 항목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가점입니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오래 거주할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이건 최대 6점까지 올라갑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에 따라 우대 점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간 육아지원 세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3점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사회적 배려계층 우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점되는 건 아니지만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점 항목을 보시고 나서 나는 아직 점수가 부족한데 하고 걱정되셨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 납입을 시작하고 거주지 이전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단지를 어떻게 고를지 신청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권역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광명역세권과 소아단지는 입지 환경이 다릅니다. 이사 이후에 생활 반경 변화까지 고려해서 내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단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평형별 심리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평형은 8만원대의 월세 덕분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월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자연스럽게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큰 평형인 51타입은 1순위 기준인 청약통장 납입 조건만 채웠다면 이왕 신청하는 거 넓은 집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넉넉한 집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 심리가 그대로 청약에 반영되는 거죠. 그 결과 작은 평형과 큰 평형의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중간 평형인 46타입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고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애매한 선택지로 여겨져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모집 결과를 보면 이러한 심리 흐름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내가 1순위 조건을 갖췄다면 이러한 쏠림 구조를 거꾸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덜 보는 곳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전용 51형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를 가릅니다.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이 평형에 도전해 볼 만하고 신청 조건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기자, 수와 모집 호수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자가 많다고 피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 신청을 피하려는 심리까지 고려해야 오히려 덜 몰리는 단지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입니다. 이번 모집은 지금 당장 입주가 아니라 공실이 나야 들어갈 수 있는 예비 입주자 모집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은 평형에는 신청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준들을 내 상황에 맞춰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1타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역세권이냐 소아권이냐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소아권 단지 쪽에 신청자가 더 몰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 만족도나 실입주 선호 측면에서 소아가 좀 더 인기가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입지를 정한 뒤엔 같은 권역 안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또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역세권은 공급이 많은 1단지에 쏠림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2단지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소아권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모집 호수는 적지만 대기자가 많은 소아 1단지를 역발상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으로 틈을 노리는 게 전략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 가능성 자체를 1순위로 두신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할 수 있는 46평형이나 T형 타입에 신청해보는 것도 충분히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46타입은 앞서 중간평형이라 빈틈이 생길 수 있고 T형 타입의 경우 실거주 측면에서 환기에 있어 불리함,
작은 방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모집 결과에서도 이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전 모집의 커트라인 흐름도 참고해보시고 타입별 임대료나 단지 입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번 선택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청약 일정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은 7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7월 31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8월 7일까지 서류 제출, 이후 11월 21일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